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KF-X 시제기 엔진 도착 소식과 미국의 무장통합 승인 소식입니다. 이에 KF-X의 엔진과 관련된 이야기들과 미국이 KF-X의 무장을 통합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KF-X의 엔진 이야기입니다. KF-X에 탑재할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엔진이 카이에 인도되었습니다. KF-X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장비인 엔진이 공급되면서 KF-X 개발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9일 플라이트 글로벌 등 방산 매체들에 따르면 제너럴 일렉트릭은 지난 5월 KF-X를 제작하는 카이에 KF-X 항공기용 F414 G400K 엔진을 처음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GE는 내년 말까지 F414 G400K 엔진 15개를 시제기용으로 납품할 계획입니다. 플라이트 글로벌에 따르면 GE의 F414 엔진은 1998년부터 실전 배치된 엔진으로 지금까지 1750여 개가 인도되고 460만 시간을 기록한 검증된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E 관계자는 F414는 KF-X 외에도 보잉의 미 해군 함재기인 FA-18EF 슈퍼호넷과 EA-18G 그라울러, 스웨덴의 그리펜 JAS-39EF, 인도의 테자스 마크2 등이 이 엔진을 장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KF-X는 동 엔진을 장착한 FA-18을 통해 KF-X의 성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KF-X는 FA-18보다 조금 작은 기체로 연료량과 최대 중량은 KF-X가 합쳐서 3.5톤 정도 가볍고, 이에 따른 항속거리가 KF-X가 약 500km 긴 2900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로 동일하며 작전 범위 또한 700km대로 동일합니다. 동일한 엔진에 비슷한 체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기동 성능을 나타내며 많은 전문가들은 둘을 놓고 비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KF-X의 테스트 기간이 끝나고 본격 양산에 돌입하면 GE의 F414 엔진은 아마도 한국에서 조립 생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40년 넘게 약 9,000대 이상에 달하는 엔진을 생산한 사실상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항공용 엔진 부품 회사입니다. 롤스로이스와 19년 말 1조 2천억 원의 항공기용 엔진 부품 공급을 체결하였고, GE와도 3,500억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과 나아가 KF-X의 F414 엔진의 부품 국산화와 국내 조립 기술 협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KF-X의 엔진 선정에는 GE의 F414 GE400 엔진과 유로제트의 EJ200 엔진이 경합을 벌였습니다. 사실 두 엔진의 성능은 그리 큰 차이는 없지만 입찰 심사에서 우위를 차지한 F414 엔진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신뢰성이 높은 F414에 많은 점수가 가지 않았나 하는 후문이 있습니다. EJ200도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장착된 엔진으로 신뢰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아무래도 높은 유지비와 조기 퇴역 등 안 좋은 소문이 EJ200 엔진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F414 선정에 한몫했을 것이란 이야기도 들립니다. GE의 F414 엔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 해군의 주력 함재기인 FA-18에 탑재된 엔진으로 함재기 엔진으로서 요구받는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며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엔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혹자들은 F-20이나 F-35에 탑재된 프렛 앤 휘트니사의 고출력 엔진을 채택하지 않고 왜 20년도 지난 F414 엔진을 택했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형 엔진들은 미국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 전략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러한 엔진들은 가장 높은 티어의 동맹이자 F-35를 F-35I로 부분 독자 개량을 허락할 정도의 이스라엘에도 미국은 절대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KF-X에 꼭 필요한 최고의 엔진을 선택한 것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KF-X에 대한 무장통합 허용입니다. 방위사업청은 KF-X 사업을 추진하면서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사업을 참조하여 미국에서 예전부터 한국에 판매가 허가된 AIM-9X와 AIM-120C7, JDAM 등을 FMS로 도입한다는 사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AIM-9X와 AIM-120C7을 포함한 GBU-12, CBU-105에 대한 판매와 기술자료 제공을 거부하였습니다. 즉, 그래펜은 사전에 제공을 해줬는데 KF-X에는 미국이 제공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KF-16의 독자적 통합에 성공한 JDAM만 19년 4월에 미 정부의 수출 승인과 기술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는 통보만 겨우 받았습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330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영국의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KF-X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
2019년 말 이들과 무장통합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대공에 대한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제이담을 제외한 GBU-12, CBU-105 등 공대지 무장인 스마트 폭탄이 계속 문제로 남아있는데 이를 미국이 결국 승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미국이 공대공을 제외한 나머지의 무장통합에 대한 기술 자료 제공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민감한 기술이라며 KF-X가 확실히 완성되기 전까지는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태도로 계속 거부를 해왔습니다. 그리펜에는 미리 제공을 하였는데 말입니다. 이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민감한 기술이니 KF-X가 진짜 만드는 전투기인 것이 확실해지면 제공하겠다는 것이지만 그 뒤편에 감춰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KF-X가 방산시장에서 자국의 F-15나 F-35보다 저렴한 대체기종을 찾는 수요에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의 통제권에 벗어난 전투기가 널리 확산되는 것 또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KF-X 개발을 반대할 명분도 없기에 KF-X 사업에 지원을 목적으로 데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2011년에 타이거-I 3세대 타겟팅 포드를 우리 공군이 분해한 사건입니다. 타이거-I는 추후 단종된 모델이기는 하지만 타이거-I가 사실 굉장히 쓸만한 타겟팅 포드고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판매한 타겟팅 포드라 절대 분해하지 말라는 조건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F-15K를 구매하며 함께 구매했던 타이거-I는 결국 단종이 되고 이후에는 새롭게 개발한 스나이퍼 XR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우리 공군이 단종된 타이거-I의 가동률을 높이고자 이를 분해하다 생긴 일로 미국은 한국이 기술을 절취하려고 분해하였다고 여기고 조사관을 파견하는 등 고강도의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단종된 타이거-I의 지속 운영을 위해 공군이 분해하다 생긴 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의심은 그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KF-X는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전투기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이 자국의 통제를 벗어난 무기를 매우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KF-X에 미국산 무기를 장착하려고 하니 미국은 타이거-I 포드 사건이 오버랩되어 그리펜 전투기 때와는 다르게 계속 무장통합을 거부했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KF-X는 암람보다는 비싸지만 사거리가 뛰어난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공군으로서는 미국이 언제까지 통합을 거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의 소프트 랜딩을 위한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갑작스럽게 무장통합을 허용하였으니 우리 공군으로서는 행복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되며 추후 유럽제 미사일과 미국제 미사일을 동시에 운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갑자기 미국이 왜 승인을 한 것일까요?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중국의 계속되는 팽창과 남중국해, 대만, 홍콩 등 미국과 언제 마찰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변 동맹국들의 도움이 절실해진 미국이 세계 6위의 국방력으로 성장한 한국의 군사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의 동맹 역할에서 실제 군사행동의 전략적 파트너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인정한 것으로 미국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KF-X의 시제기용 엔진이 도착하여 우리 공군은 2021년 시제기 6대를 제작하고 2023년부터 실제 비행 테스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KF-X 개발의 순항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